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두 줄 괴담, 단 두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동생은 여기서 나를 절대 찾지 못할 거야. 나는 숨바꼭질을 하는 여동생을 피해 숨어 문을 닫고 생각했다. 밖에서 문 잠그는 소리가 들리자 내 심장은 거의 뛰지 않을 뻔했습니다. 고문이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냥 진역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배에 실렸는지 모르겠고 왜 꿀과 우유를 먹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나를 집에 혼자 남겨둔 후 밖에서 토네이도를 봤을 때 나는 겁이 났다. 그래도 괜찮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엄마가 준 시리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엄마가 내가 먹는 걸 지켜보셔서 유리조각을 입 옆으로 밀어 넣었다. 내 여자친구가 우리 사이엔 이제 불꽃은 더 이상 없어 라며 내 얼굴을 외면했고 그 순간 우리는 끝났습니다. 불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추운 황야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조 부모님 댁으로 이사온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1904년부터 있었던 오래된 지하실을 열었습니다. 24시간 후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실종 사건 중 하나를 밝혀낸 인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나는 물총으로 소녀를 죽였으나 그 물총이 살인도구로 채택되지 않았다. 물총 안에 있는 물이 사람을 녹일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겠죠. 나는 딸에게 왜 인형을 모두 찢느냐고 물어봤다. 딸은 나에게 다가와서 새들이 나에게 부탁했어요 라고 속삭였다. 침입자가 다가오자 나는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 휴대폰 볼륨이 최대치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트럭 정류장에 앉아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부모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보려고 돌아섰을 때 부모님은 사라졌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것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결국 귀신은 당신을 해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아들의 침대 밑에도 옷장 안에도 침실 어디에도 괴물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내 딸만 원해서 이제 떠나버린 것 같아요. 슈퍼맨이 되고 싶었던 나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전 세계에서 울면서 도움을 구하는 아이들의 끝없는 비명에 대해 아무도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그림을 좋아하셨고 항상 내 작품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는 지금 전쟁에 참전 중이지만 내가 칠한 빛나는 시계가 그가 어둠에서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머니가 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죽기 전까지도 나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일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의자 위에 놓인 인형이었다. 나는 그녀가 속삭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좀 더 지켜봤어야 했는데. 나에게 떨어져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난 당신을 몰라요. 엄마가 나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동안 나는 눈물을 참았고 약을 손바닥에 쥐고 있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웃는 얼굴에서 울음으로 이어서 화내는 모습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처럼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임루프에 빠져서 미친 짓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멈출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내 전 남자친구는 1년 전에 감옥에 가서 10년 동안 복역해야 한다. 그런데 왜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거지? 그 남자는 내가 언제든지 약을 먹거나 약물을 투여하거나 진정제를 투여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명이 적힌 서류를 나에게 건넸습니다. 이상하네요. 아무것도 서명한 기억이 없습니다. 내 딸을 데려가지 못할 거예요. 나는 방아쇠를 당기며 소리쳤다. 내 딸의 피가 벽에 튀자 경찰관은 필사적으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엄마, 아빠, 형, 누나, 나는 우리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 맞다. 나는 이성애자예요. 목에 밧줄이 조여지고 시야가 흐려지자 하나님께서 자살을 용서하실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딸의 유해를 살펴보니 어차피 그분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무서워서 밤에 불을 끄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녀가 나를 보기 전에 숨을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달려와서 내 면전에 지금 당장 이라고 소리쳤을 때 나는 무서웠습니다. 버스에서 한 노부인이 나를 쳐다보며 같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자 내 개가 불길에 휩싸여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해 라는 소리와 동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우리는 칠 대 죄악 중 가장 무서운 죄가 탐욕이나 시기일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세계 전쟁 후 식량 부족 사태가 온 후 식욕이 초래한 파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소수의 개인에게 집중시키자는 생각이 논의되었을 때 나는 예스 측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야 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사고 후 소방관들이 마침내 내 차에 뒤틀린 잔해에서 나를 구출하고 수송을 위해 들것에 태웠을 때 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나를 들것에 태우고 머리부터 발까지 하얀 천으로 덮는 걸까요? 나는 내 책상에서 올라가는 법이라고 적힌 파일을 발견하고 슬쩍 보기로 결심했다. 너는 죽기 직전에 책상 위에 있는 올라가는 법이라고 적힌 폴더를 읽을 것이다. 나는 1등 당첨된 복권을 쥐고 불타고 있는 내 집을 뛰쳐나갔다. 그때 처음 본 사람의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봐봐, 제가 1등이라니까. 온라인 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스릴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는 말로 설명 못할 스릴이 있습니다. 나는 납치범들을 죽이고 그들이 나를 붙잡고 있던 곳에서 도망쳤습니다. 구속복에 걸려 넘어진 후 건물 입구에서 정신병원이라고 적힌 간판을 보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는 그녀 뒤에 몰래 다가가 그녀를 기절시키고 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탈옥했던 죄수가 하루 만에 돌아와서 그동안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는데 죄수는 너희 집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내는 눈물만 흘렸다. 예상보다 조금 일찍 마취해서 깨어나자 의사는 당황한 듯 보였다. 당황한 의사는 재빨리 뒤돌아 바지 지퍼를 잠갔다. 산타 할아버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세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내 목록을 2번 확인했는데 너는 올해 아주 장난꾸러기였으니 다음 크리스마스까지 석탄을 피할 거야. 마침내 스토커에게서 벗어나 이사 후 자유를 누리기 위해 뒷마당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뒷마당에 있는 나무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체스 명인이 슈퍼컴퓨터의 AI를 이겼을 때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AI가 고의로 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잘못된 보안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왜 안 잠기지? 놀이공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놀이기구가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딸을 화산에 던졌지만 신들은 우리의 희생을 거부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의 딸 주변의 남자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뇌계 기생충이 내 장기, 혈액, 뼈를 먹어치웠다고 확신했지만 응급실 의사는 내가 망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엑스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한 나는 배에 칼을 꽂았지만 소름 끼치는 환희와 함께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 데이트 상대에게 특정한 음료를 주문하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계피향이 강한 음료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뭔가 기분 좋은 변화였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잠든 후에 아빠는 집에 오셔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를 재워주곤 하셨습니다.
제가 7살이었을 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아빠는 왜 아침 드시러 한 번도 오시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엄마는 내가 아기였을 때 내 아빠가 돌아가셨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찻길에 묶인 희생자들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당신은 스위치를 통해 평소에 가까운 한 사람과 정말 모르는 5명을 구하는 운명을 정했습니다. 5명의 생존자를 풀러갔을 때 당신은 그들이 이미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공포에 질려 깨달았습니다. 내 친구와 나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자 폐공장으로 달려가 서둘러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명이 가장 크게 들리는 방에 들어가 보니 바닥에 낡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보니 숫자가 10부터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없앨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머릿속에 살고 있거든요. 나는 뾰족한 얼음 송이를 눈꺼풀 아래에 대면서 분명히 노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괴물을 보면 이 총을 사용하세요. 총알은 당신을 빠르고 덜 고통스럽게 죽일 것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전쟁에서 돌아오면 앉아서 첫 데이트 때 봤던 영화를 다시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영화 보면서 먹을 팝콘을 만들었기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날에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우울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사진을 발견했고 그가 부엔 발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부르는 아들의 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보청기의 배터리가 방전됨에 따라 나는 아들과 다시 만나는 것이 곧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쥐에게 평생의 인간 기억을 이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괴담 시간에서 2문장으로 구성된 이야기의 2번째 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납치범의 지하실에 있는 라디오에서 납치범이 얼마 전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경찰들이 아직도 나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침내 발견되어 얼마나 기쁜지 말하는 내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통로를 걸어가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지 나를 공격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 외에 우리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쌍둥이 형제와 나는 누가 눈치챌지 알아보기 위해 하루 동안 신분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납치된 건 나였어야 했는데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칼을 쥐고 반짝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가 그것을 본인에게 찌르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가슴에 피가 흘릴 때마다 경찰은 그것이 정말로 자살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년 동안 집에서 치료를 받은 후 마침내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내 진짜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동안 여전히 시각장애인인 척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가족이 사망한 후 단기 기억 상실에 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무기를 어디에 숨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경찰이 나보다 먼저 그것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5살 딸아이가 초콜릿을 먹는 모습을 보고 혼냈어요. 딸은 배가 고프다고 말했지만 키즈 모델 오디션이 7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잠수함에는 왜 그렇게 많은 인간 재물과 죽은 아기의 물건이 있나요? 셰프님이 금요일에 특선 요리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삿짐을 다 옮기고 난 후 친구가 술 마시자고 집에 왔습니다. 친구가 집으로 간 후 저는 친구에게 집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나를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고 내 손이 바로 통과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데이트 상대가 그날 저녁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운전하는 사람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고 자신이 완전히 낯선 사람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외출하고 냉장고에 저녁은 이미 만들었으니 먹고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세요. 라는 메모만 남겼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가스가 이미 켜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집을 구입한 후 아내와 저는 개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멍청한 똥개가 우리 침실 바닥에서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한 경찰견을 구한 것이 좀 후회됩니다. 나는 엄마가 해준 은목걸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벗는 순간 나는 정신을 잃고 피범벅이 되어버립니다. 내 딸은 자기 침실에서 발견한 새 인형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신이 나서 내게 달려왔습니다. 꼭 엄마랑 닮았어요. 딸은 인형의 머리를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나는 해변에 살고 있는데 거의 매일 밤 바에서 새로운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고 자정쯤 보트에 데리고 나가는 이웃을 보면 질투가 납니다. 오늘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며 나를 초대했는데 다음날이면 늘 혼자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나는 좀비 영화의 열렬한 팬이고 실제 좀비 대재앙을 접하면 이건 쉬울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머리에 총을 쏜 좀비는 죽지 않았다. 아기와 제가 함께 간식을 먹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문에서 돌아왔을 때 내 아기는 사라졌고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의 평생을 지하실에서 보내면서 나는 오늘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녁을 먹으러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창밖에 있는 나무에 무서운 나뭇가지 괴물이 있다고 말하면서 밤에 나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우리 집 앞에 나무가 없다는 걸 기억했어야 했는데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알려진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곳에 갇혀 알릴 방법이 없을 뿐입니다. 나랑 같이 놀자. 혼자 있는 아들에게 간식을 주러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여자 목소리입니다. 경치 좋은 호수, 아름다운 노을, 그리고 물가에 있는 이풍당당한 말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녀의 꿈은 그녀의 침대 위에 서서 그녀의 삶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 걸로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칼을 만져보고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달았다. 그 꿈이 예지몽이었다는 걸. 당신은 천사인가요? 아름다운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악마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말 못 들어봤니? 내겐 계획이 있어. 만약 내가 틀렸다면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맞는다면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지. 선생님은 학생 수를 세다가 한 학생을 더 찾았을 때 놀란 뒤에 생각났습니다. 이 학교에는 유령 같은 인물이 교실에 순진하게 앉아있다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걸. 나는 더 이상 그의 노예로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 목을 메었습니다. 나는 환생하여 눈을 뜨고 그를 나의 새아버지로 보게 되었다. 탐험 그룹에서 뒤처진 뒤 계속해서 이름을 외쳐도 소용없었고 이어 악어 서식 지역이라고 적힌 팻말을 만졌다. 그는 표지판 전체를 꼼꼼히 만져보았지만 점자로 된 단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에게 너무 역겹고 사악한 사진을 요구했고 나는 그를 죽여서라도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것을 알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말만 반복 중이다. 에팔레치아 산으로 하이킹을 가던 중 아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한밤중에 없어져서 그녀를 찾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그녀의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 일제히 울려 퍼졌다. 어머님은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나 자신도 상처를 주어야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도를 총으로 쏴 죽였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애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우리 아들이 마침내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가는 것이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내 총이 없어졌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두운 교실에 들어서자 왜 그 아이들은 중간에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위를 올려다보니 그
그들이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깅을 하다가 차에 치여 지금은 엉덩이가 부러진 채 도랑에 누워있는데 그는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건장한 눈과 피 묻은 그의 손을 볼 때 나는 그가 우연히 나를 친 것이 아니며 내가 괜찮은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려 깨달았습니다. 내 고양이는 내 주변에서 레이저 포인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바깥에서 쏜 붉은 레이저 포인트는 결국 내 가슴에 착지해 움직이지 않게 됐다. 진짜 고기를 줄 정도로 주인님들은 친절하셨어요. 죽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사려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전쟁에는 항상 승리와 패배라는 양면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죽음. 문 열쇠를 꽂고 360도 비틀기를 반복했어요. 사람의 안구를 완전히 열기까지 약 5바퀴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축구 경기에 집중한 부모는 잠시나마 육아 지옥에 벗어나 축구를 즐겼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아기 침대에서 딸의 얼굴이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관찰한다는 건 항상 미소가 지어집니다. 특히 이 영상을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반응을 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얘야, 첫 번째 이를 뽑을 준비가 됐니? 물론이죠. 아들은 팬츠를 잡고 의자에 묶여 비명을 지르는 남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잘못된 층에 있는 것 같아요. 텅 비어있고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 뒤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수술해서 깨어난 후 의사는 제가 수술대에서 8분 동안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모를 거예요. 그 8분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모두가 비건 채식을 하게 됐는데 가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건 운동가에게 물었다. 죽이거나 죽게 놔둬도 이제 상관없어요. 뉴스에는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적극 나선다고 적혀있다. 마침 지루했는데 잘 됐습니다. 살인마가 쫓아오자 당황한 여성은 집으로 달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고 숨죽였습니다. 태연하게 문을 열고 칼을 들고 천천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살인마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고문은 정보를 얻는 나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확실히 내 성적 취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